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김선영은 남편 박상우의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병간호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아온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후 선영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죠. 여보, 어떻게 지냈어요? 선영은 병실 문을 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상우는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아내를 향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냥 그렇지 뭐. 선영은 남편 옆 소파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그녀의 거처가 될 거예요.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남편을 돌볼 사람은 오직 선영뿐이었습니다. 간병인도 오늘부터 온대요.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누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간병인 정미화입니다. 미화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선영은 왠지 모르게 이 여자에게서 묘한 친숙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환자 아내 김선영이에요. 미화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병실 한가운데 누워있는 박상우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미화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선영은 알아채지 못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미화는 조용히 말하며 간병인용 의자에 앉았어요. 선영은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미화 씨가 간병해 줄 거예요. 내가 못 있을 때 도움받아요. 박상우는 갑자기 상체를 일으키며 간병인을 향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죠. 그래, 알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병실 소파에 누워 남편과 간병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미화는 매우 능숙하게 환자를 돌봤습니다. 체온을 재고 물을 떠주고 베개를 바로 잡아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문적이었죠. 하지만 선영은 미화가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시선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저 피곤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병원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 예민해진 탓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병원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간병인 미화에게 물었어요.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미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선영은 소파에 몸을 뉘었습니다. 첫날부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눈을 감는 순간 간병인 미화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피로에 지친 선영은 그것이 친절한 위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구분할 겨를도 없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병원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선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침 식사를 챙겼습니다. 간병인 미화는 밤 시간을 담당했죠. 둘의 역할 분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선영은 자꾸만 미화의 행동이 신경 쓰였어요. 여보, 오늘 기분이 어때요? 선영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박상우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그래. 의사 선생님이 오늘 회진 온대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게요. 남편은 대꾸도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삼켰어요. 남편의 무관심은 병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고민했죠. 저녁이 되자 간병인 미화가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네, 별일 없었어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미화는 곧바로 박상우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상태가 어떠세요? 놀랍게도 무뚝뚝하던 남편이 미화에게는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미화 씨. 오늘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선영은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눈을 크게 떴어요. 분명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녀에게는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않았는데 간병인에게는 웃으며 말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잠시 나갔다 올게요. 선영은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깊은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죠. 돌아온 병실에서 선영은 미화가 남편의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간병인의 돌봄 이상으로 느껴졌어요. 미화의 손길은 너무나 친밀했고 남편은 그 손길에 전혀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선영은 소파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병실은 어둠에 잠겼고 미화는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선영은 눈을 감은 채로 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많이 괴로우세요? 미화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들려왔어요. 괜찮아.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남편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은 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과 간병인 사이에는 단순한 환자와 간병인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죠. 새벽 2시가 되었는데도 미화는 여전히 남편의 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났어요. 미화 씨,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밤이 너무 늦었네요. 미화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중요한 체크를 하고 있어서요. 무슨 체크요? 간호사들이 이미 다 확인하고 간 시간인데. 미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혈압이 조금 불안정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영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의사 불러올까요? 괜찮아. 박상우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히 사람 곤란하게 하지 마. 미화 씨가 잘 봐주고 있으니까. 선영은 남편의 날카로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선영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미화가 출근하기 전에 병원 간호사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어젯밤 우리 남편 혈압에 문제가 있었나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상 수치였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미화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남편은 왜 미화의 편을 들었을까요? 선영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눈치가 예민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미화는 여전히 완벽한 간병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깔끔하고 정확한 간병 방식, 항상 정중한 태도. 하지만 선영은 미화와 남편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오늘은 좀 더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선영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옷도 좀 가져오고 청소도 해야 해서요. 박상우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 선영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옆에는 미화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선영은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미화의 가방을 건드렸죠.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의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선영은 급히 물건들을 주워 담았어요. 그때 한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가 펼쳐지며 공문서처럼 보이는 문서였어요. 선영은 무심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영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류의 제목은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이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 속 이름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미화 마이너스 박상우. 그리고 그 아래에는 결혼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1989년 3월 17일에서 1991년 5월 22일. 선영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미화는 남편의 전 부인이었어요. 그것도 선영이 남편을 만나기 전에 결혼했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미화와의 결혼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단지 예전에 짧게 결혼한 적이 있다는 말만 했을 뿐, 이름도 직업도 어떤 사람인지도 말한 적이 없었죠. 그럼 미화는 알고 있었던 거야?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선영의 머릿속에서 지난 2주간의 기억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미화의 친밀한 손길, 남편의 달라진 태도, 밤마다 이어지는 긴 대화들. 모든 것이 이제야 의미를 가졌어요. 선영은 서류를 손에 꼭 쥐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미화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선영이 들어오자 화들짝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미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선영아, 그건. 박상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들 알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미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결의가 보였어요.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왜 모른 척 했어요? 선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화는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요. 이 병원에 간병인으로 일하게 된 것, 그리고 박상우 씨가 환자로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만해, 미화야. 남편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신 전 부인이라는 거? 박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선영은 이미 답을 읽었어요. 이럴 수가. 선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 이 2주 동안 당신들은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 침묵은 선영의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선영은 흔들리는 다리로 병실 중앙에 섰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고된 시간들, 그리고 지금 병간호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자신의 모습까지. 참 우스운 일이네요. 선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부인이 간병인으로 나타나서,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다시 만난 거고. 선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지만 또 다른 눈물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병실 안의 공기는 너무 무거워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미화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겠네요. 그녀는 천천히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미화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는 간병인의 겸손함이 사라지고 강인한 여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전 그 사람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선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화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그 사람 곁에 있어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선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영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박상우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는 체념의 빛이 더 강했어요. 선영아, 미안해. 이건 감정이야.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다고요?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불과 2주 만에 모든 게 무너진다고요? 모든 게 우연이었어. 박상우가 말했어요. 내가 아플 줄도 몰랐고 미화가 이 병원에서 일하는지도 몰랐고. 하지만 알고 난 다음에는요? 선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는 왜 말하지 않았죠? 미화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건 마치 운명 같았어. 박상우가 미화의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끝난 줄 알았는데. 선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도 지우지 못한 연결고리가 있었죠. 그럼 지난 2주 동안 당신들은 내가 잠든 사이에. 선영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미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회였어요. 하지만 매일 밤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했죠. 왜 헤어졌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 선영이 비웃듯 말했어요. 박상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죄책감이 서서히 번졌어요. 선영아, 난 내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미화를 다시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 흔들렸다고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선영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미화는 조용히 박상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에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박상우가 미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한 여자였는지도 몰라. 그 말에 선영의 세계가 무너졌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부서졌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선영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멍한 얼굴로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녀의 동작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아닌 것처럼 움직였죠. 선영아, 어디가? 박상우가 물었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난 이제 필요 없잖아요.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화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선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선영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선영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는 회복을 축하하고 있었죠. 하지만 선영의 세계는 방금 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선영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선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가기에는 너무 많은 기억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곳으로 가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웠죠. 선영은
병원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눈물 대신 선영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온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익숙함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은 적막했어요.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어요. 남편을 위해 준비해둔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죠. 이제는 필요 없게 된 음식들이었습니다. 선영은 사진첩을 꺼내 펼쳐보았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의 돌잔치, 가족여행, 모든 순간들이 한 장 한 장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웃는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미소는 진실이었을까요? 당신은 그동안 미화를 잊지 못했던 거야? 선영은 사진 속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었어요. 선영은 사진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사진들이 흩어졌죠. 30년의 추억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선영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선영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죠.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예전에 강의를 들을 때 사용하던 물건이었어요. 이걸로 선영은 녹음기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걸음은 전날과 달리 당당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잠시 심호흡을 한 후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박상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미화는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선영을 보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돌아왔구나. 박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제는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죄송해요. 선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미화와 박상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괜찮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획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죠. 네, 괜찮아요. 생각해봤어요. 당신들의 감정을 막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미화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나가 있을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계세요. 선영이 말했어요. 우리 셋이서 이야기해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병원 음식은 어때요? 입맛에 맞나요? 선영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박상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그래. 선영은 하루 종일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들과 대화하고 의사의 회진을 받고 밥도 챙겨 먹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 녹음기는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선영은 미화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은 제가 있을 테니 미화 씨는 좀 쉬세요. 미화는 당황한 듯 박상우를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있어야 해요. 미화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같이 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영은 소파에서 자는 척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미화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박상우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어? 다시 당신 손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선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녹음했습니다. 상우 씨, 우리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요? 미화가 물었어요. 그래, 할 수 있어. 내가 퇴원하면 우리 함께 새 출발하자. 선영은 베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베개 천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밤새 선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어요. 그들의 미래 계획, 과거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조용히 병실을 나섰어요. 그녀의 손에는 녹음기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제 끝내야겠어. 선영은 병원 복도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 병원은 면회 시간으로 분주했습니다. 선영은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의 형제들, 자녀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까지 모두에게 같은 말을 전했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병원으로 와달라고요. 선영은 병원 로비에 서서 가족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어요. 먼저 남편의 형제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상우가 갑자기 안 좋아진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 모이면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아들과 딸이 각각 도착했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 괜찮으신 거지? 딸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남편의 친한 친구 몇 명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로비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선영은 그들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선영은 가족들을 이끌고 병원 로비의 한쪽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은 작은 회의실 같은 공간이었는데 방음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선영은 문을 닫았어요. 상우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신우이가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상우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바라봤어요. 이 병실에서 벌어진 일 다 들려드릴게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병실의 작은 소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미화와 박상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다시 당신 손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가족들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문의 눈빛을 교환했어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퇴원하면 우리 함께 새 출발하자. 누구세요? 그 목소리. 아들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간병인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는 당신 아버지의 전 부인이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로비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상우 씨,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선영이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그녀는 모를 거예요. 우리는 조심하면 돼요. 선영은 녹음기를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모두 충격과 당혹감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로 그런 짓을.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영은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솔직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선영이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해야겠지.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선영은 녹음기를 껐습니다. 이제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가족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의 형이 물었어요. 선영은 지난 몇 주간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미화가 간병인으로 나타난 일, 그녀가 남편의 전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과정, 그리고 두 사람의 불륜 관계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의사와 간호사 몇 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도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환자와 간병인 사이에 이런 일이. 의사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미화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병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미화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자 걸음을 멈췄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영은 미화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미화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챘어요.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선영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엄마, 우리가 아빠에게 가서 물어볼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가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구나. 선영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꼭 쥐고 병원 벤치에 앉았어요. 이제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끝났어.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폭풍 속을 지나온 후의 고요함 같았어요. 그녀는 병원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확실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박상우의 병실 주변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미화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즉시 간병 계약을 해지했죠.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박상우를 방문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던 김선영입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네, 들어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이메일로 간략히 받았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영은 담담하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의 병환, 간병인의 등장, 그리고 발견한 불륜 관계까지. 그녀는 녹음기도 건넸어요. 이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일단 녹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런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이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의 정황 증거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재산 분할도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요. 일단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선영은 변호사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히 세웠습니다. 이혼 소송의 방향, 재산 분할 청구 범위, 그리고 간병 계약 파기에 따른 법적 조치까지. 다음 주에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선영은 사무실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을 직접 만나 자신의 결정을 알려야 했어요. 병실 문 앞에 서서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단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박상우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며칠 사이 확연히 늙어 보였어요. 왔구나. 박상우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박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한 듯 했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선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죠. 그럴 줄 알았어. 변호사도 만났고 서류 작업도 시작했어요. 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병 계약도 파기했어요. 이제 당신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병간호할 거예요. 박상우는 선영을 바라봤어요. 미화는요? 그 질문에 선영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병든 상황에서도 남편은 미화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선영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도망갔겠죠. 이런 소문이 퍼지면 그녀도 병원에서 일하기 힘들 테니까요. 박상우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선영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30년이에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요. 선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 시간이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요. 그렇지 않아. 박상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소중했어. 단지 미화가 더 소중했다는 거죠? 선영이 말을 잘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선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진짜 병든 건 심장이 아니라 인격이야. 그녀는 병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박상우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따라주지 않았어요. 선영아, 미안해. 박상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나도 미안해요. 30년이나 당신을 믿었다는 게.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선영을 보며 조용히 인사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측은함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병원 전체에 퍼진 상태였어요. 괜찮으세요?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미소 지었어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병원을 나서는 선영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선영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봄 햇살을 만끽했어요. 앞으로의 삶은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은 어느덧 초여름의 문턱에 서 있었어요. 선영의 삶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죠.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상우는 처음에는 재산 분할에 대해 불만을 표했지만 결국 선영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어요. 아마도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혹은 더 이상의 스캔들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선영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동안 살던 집은
너무 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새 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죠. 아파트는 작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취향대로 공간을 꾸몄어요. 밝은 색상의 벽지, 편안한 소파, 그리고 항상 꿈꿔왔던 작은 화단까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헤어 디자이너와 약속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비슷한 스타일을 유지해온 머리를 바꾸기로 한 것이죠.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디자이너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확 바꾸고 싶어요. 짧게 잘라주세요. 디자이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어울리실 거예요. 얼굴형이 예쁘시거든요.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보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삶이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시작할게요. 디자이너가 말했습니다. 가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선영의 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과거의 무게를 하나씩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디자이너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한 달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자, 어떠세요? 디자이너가 물었어요. 선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단정하게 잘린 숏컷 헤어스타일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젊고 생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디자이너가 불안한 듯 물었어요. 선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놀라워요. 미용실을 나서며 선영은 새로운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짧아진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예전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상쾌함이었죠. 선영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오랜 친구들이었지만 결혼 생활에 묻혀 자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선영아, 친구 하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야. 카페 한쪽에 3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선영의 대학 시절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영의 새로운 모습에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세상에, 완전히 달라 보인다. 한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 선영아.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선영은 친구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각자의 삶, 자녀들의 근황, 그리고 미래의 계획까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몇 가지 생각 중이야. 어떤 거? 친구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일단 여행을 좀 다니고 싶어.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많거든. 그리고 어쩌면 공부를 다시 할지도 몰라. 공부?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원예 디자인. 이제라도 시작해볼까 해. 선영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어요. 친구들은 선영의 계획에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카페를 가득 채웠어요. 오후가 저물어 갔습니다. 선영은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즐겼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집에 도착한 선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짧아진 머리, 환한 미소, 그리고 눈빛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를 위한 시간 시작이야. 선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선영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새로운 내일을 상상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갇히지 않은 오직 김선영으로서의 삶. 괜찮을 거야.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발끝이 가볍게 바닥을 두드렸어요. 마치 새로운 리듬, 새로운 삶의 박자를 찾는 것처럼. 선영은 이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선영의 발끝만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녀의 발이 현관문을 향해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선영은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선영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